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서운 바람이 우리들의 몸을 움츠리게 하고 있죠. 오늘은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기립성 저혈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앉아있다가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자세의 변화가 있을 때 혈압이 갑자기 저하되어서 핑 도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기립성 저혈압이라 하죠. 정상인의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몸의 자율신경계가 적절하게 반응하여 혈압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되지만, 기립성 저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자세 저혈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현상은 혈액을 뇌로 밀어 올리면서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작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피가 하체 부분에 몰리면서 하체의 근육이나 혈관이 수축되는데요. 순간적으로 혈류가 떨어지면 어지럼증을 느끼고, 심각한 경우에는 기절하는 일도 있기에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종종 빈혈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발생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기립성 저혈압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지난번에도 이 채널에서 혈압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혈압이란 심장 펌프 작용에 의해서 혈액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면 혈액이 혈관벽으로 힘을 가하게 되는데, 이를 혈압이라 한다고 했죠. 이를 측정하여서 수축은 120에서 이완 80 수치가 나오면 정상이라고 하고, 두 가지 중 수치 하나를 넘으면 고혈압으로 진단되고, 90에서 60 이하의 수치라면 저혈압으로 의심된다고 하죠.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혈압은 왜 발생하는지도 잠깐 알아볼까요? 저혈압은 과한 출혈이 있었거나 체액의 감소, 폐혈성 쇼크 등의 문제로 급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고혈압 약이나 우울증 약, 항협심증 약 등의 섭취로 인해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심낭염, 심근염, 부정맥 등의 심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부신 기능에 이상이 생겼거나 칼륨이 체내에 부족한 경우, 또는 혈압 강화제나 이뇨제, 안정제나 정신과 계통의 약물, 빈혈이나 구토, 심한 설사 등의 문제로 탈수나 화상, 출혈 등 유효 혈액량 부족 상태가 되거나 자율신경 이상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이제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과 증상, 진단과 검사, 치료, 예방 생활 습관 등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인데요. 기립성 저혈압에는 다양한 원인과 기저질환이 있는데, 원인 불명이기도 하고요. 항고혈압제와 정신질환 치료제 등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당뇨병, 만성 알코올 중독증, 류마티스 질환과 같이 만성 질환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죠. 다음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인데요. 원인 질환에 따라 증상은 물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날 때 나타나고요. 다시 누우면 곧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뇌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의 소견도 나타나고요. 원인 질환이 없이 생긴 경우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두통이나 목이 뻣뻣하고 전신에 무력감을 느끼고 어지럼증, 현기증, 소변 또는 대변이 마려운 느낌 등도 있답니다. 그 외에도 창백한 얼굴이나 전신이 피로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흐릿한 시야나 눈 피로감, 피부가 전반적으로 차갑고 축축한 상태,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푹 잠들기 어려움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하죠. 다음 기립성 저혈압의 진단과 검사인데요. 먼저 혈압 검사입니다. 충분한 시간 누운 상태에서 안정된 혈압을 측정한 후에 환자를 즉시 일어나게 하여 1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하여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mmHg, 이완기 혈압이 10mmHg 이상 떨어지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립경 검사가 있는데요. 테이블에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일으켜서 올리면서
맥박과 혈압의 변화를 검사하는데요. 그리고 약물을 투여한 후에 반복하여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랍니다. 다음 기립성 저혈압의 치료인데요. 증상이 있다고 모두 치료하지 않고 원인 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유발 원인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물을 찾아서 조정하기도 하고 필요시에 수액을 공급하거나 저혈압 방지 약물을 투여하기도 한답니다. 다음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한번 볼까요? 반드시 과식과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수분과 적절한 염분을 섭취해줘야 한대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이 질환도 마찬가지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루 1.5리터 정도의 적절한 수분 섭취와 0.5 내지 2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안전 상태로 500cc의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피해야 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리고 하체나 등 근육 운동, 특히 실내 자전거 타기처럼 앉아서 하는 운동이 꾸준히 하는 것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 2g 정도씩 복용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일어날 때는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고요. 중간에 한 번씩 쉬어주며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좋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용한 약물에 의해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었다면 담당 의사와 약물에 대해 상의를 하는 건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는 다리 정맥혈의 정체를 막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저혈압 방지를 위한 약물 복용 여부를 검토해야겠지요.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에게도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날까요? 정답은 한마디로 yes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앉아서 혈압을 측정할 때가 아니고요. 앉아서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일었을 때 머리가 최상위에 위치하게 되고 많은 양의 혈류가 뇌로 가야 하는데 일었을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증상이랍니다. 또 고혈압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약물 중에 베타 차단제 종류와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원인과 증상을 알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이 100세 인생의 지름길이겠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